자,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3일 날 먼저 접종합니다. 23일 날.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대통령도 이제 백신을 맞으시는구나. 근데 오늘 주호영이 저기 질병청 가가지고 왜 질 좋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냐 이렇게 정은경 청장한테. 진짜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왜 맞추고 있냐 이런 뜻 아니에요? 그 주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진짜 초창기 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이 본인도 여러 가지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하는 발언들이나 뭐 이거 말고도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저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많이 급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논평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주호영은 참 점스러운 원내대표다. 이렇게.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좀스럽습니다. 아. 아무튼 지금 문 대통령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3일인 뭐 이제 코앞에 와 있네요. 지금 그 G7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미리 맞아둬야 면역이 생기는 걸 확인하고 사실상 작년에는 외교라는 게 사실상 대면 외교가 없었잖아요. 외국에 한 번도 못 나가지고. 보통은 대통령들이 임기 끝나고 나면 지구를 몇 바퀴 뭐 돌았네 이렇게 나오는데 문 대통령 손해봤어.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1년 반 정도는 외국에 전혀 나가지 못한 상태. 그 대면, 비대면으로만 지금 외교를 했던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김정숙 여사도 같이 맞는 거죠, 지금. 네. 김정숙 여사도 만 65세 이상이 되셨고, 다음에 문 대통령은 만 67세라면서요. 만 68세. 올해가 우리 나이로 지금 70세 되신 거죠. 아, 그래요? 네, 세월이 무섭다, 진짜. 생각보다. 대통령께서는 참여정부 비서실장 할 때나 지금이나 그냥 비슷하게 보이시는데. 사실은 그 히말라야 갔을 때는 거의 100살 드신 노인 아니었어요? 하얀 머리? 산신령 이런 느낌. 요즘 더 젊어지신 거지. 근데 요즘에 마음고생이 심한지 대통령께서 보면은 얼굴이 정말 푸석푸석해진 게 화면에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보여. 네. 진짜로 좋아하면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 마음고생 심해요. 지금부터 그 목소리가 마음고생 엄청 하고 온 것 같은. 오늘 몇 군 뛰셨어요? 너무 마음고생이 심해요. 이유가 뭐예요? 한명숙 총리님 때문에. 그 얘기 또 이따가 좀 더 하시고. 네. 자, 어쨌건. 오늘 이제 주호영이 LH 뭐 부동산 투기 관련해가지고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이제 합의를 했단 말이죠. 네. 사실 처음에 계속 오락가락 하지 않았습니까? 뭐 국회의원 전수조사 동의 안 한다. 각자 조사하자. 뭐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강력 전수조사하자. 특검 국정조사 하자. 뭐 했다가 안 했다가 하다가 오락가락 하다가 이게 여론이 잘못 돌아간다. 불리하게 돌아간다 싶으니까 일단 받았는데 어제 박영선 후보 나와서 그 정청래 의원하고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특검이라는 위치가 오래 걸릴 건데 특검 때 뭐랄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수본 등은 수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서 이 아젠다 싸움에서 밀리면은 선거에 불리할까봐 일단 바꿔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계산도 있을 거예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받아서 정말 실행하게 되면 대선까지 이거 국정조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있는 거죠. 계속 흔들어 보겠다. 네, 이런 거고. 이걸로 대선 치르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불리할 텐데. 저쪽이 훨씬 불리할 텐데. 저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주호영 대표의 주장은 3기 신도시만 하자고 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다 털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국힘은 3기 신도시만 하자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후에 약간의 그 범위를 놓고 이제 그거를 티격태격 하면서 이제 계속 그게 딜레이 되면 그러면 대충 보궐선거 끝나고 또 그걸 또 계속 티격태격 이런 방식으로.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국수본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국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깔끔하게 해버리면 이제 이걸 정치 공작으로 선거용으로 쓰겠다는 의도가 이제 그 무의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특검을 만약에 받았는데 드루킹 특검처럼 야당한테 뭐
특검 추천권을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불리한 수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 특검이라는 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아, 일단 선거용으로는 받긴 받았는데 안 될 거다 결국에는. 네. 역시 한 발 앞서가신다니까. 네, 저는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금 여기 환영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그 과정에서 지금 그 국민의 짐은 문 대통령의 사저의 농지 이야기를 지금 계속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가 볼수록 너무 악랄해요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건 이미지 정치인데 흔들기의 새로운 버전이죠. LH 투기, 대통령의 투기 이렇게 연결해서 없는 투기를 투기와 연결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에 선 선거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까지 투기를 했다. 그래서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다혜 씨도 끌어들이고 김정숙 여사의 뭐 그 동생도 끌어들이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상관없는 사안들을 다 모아서 투기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오죽하면 저 이런 얘기 하시면 불쾌하실까 좋으실까 판단이 안 되는데 거의 국힘 도우미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 진중권 씨까지도 정말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론도 별로 이거를 뭐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지 않는데요. 조선일보 제가 오늘 들어가 보니까 뭐 별로. 그러니까 문 대통령 사저를 지은데 경호동을 지으려고 보니까 기존에 양산에 있던 집이 좁아. 그래서 다른 땅을 하나 샀어. 집을 짓고 경호동까지 지으려고. 근데 사놓고 보니까 경호동 지으려고 보니까 좀 부족해. 그래서 농지를 이제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대지로 바꿔. 근데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하면 기본적으로요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도 않을 거면서 농지를 사가지고 가격을 올렸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경호동을 지어놓고 경호하는 게 기본적으로 의무로 10년 그리고 5년 더 추가할 수 있잖아요. 15년. 그러면 15년 정도 최소한 이렇게 경호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문 대통령이 그 농지를 사가지고 투기하려고 샀다고 주장하는 게 누구한테 먹히겠냐 이런 말이죠. 아니 그리고 그러면 15년 사시다가 그 집 파나요? 저는 지금까지 그 대통령 사저를 사적인 목적으로 그 투기 목적으로 팔았다는 얘기는 저 못 들어봤는데요. 봉화 사저도 지금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여사님이 머물고 계신데 그건 그 국민에게 돌려주셨는데 무슨 그런 아니 그 내피셜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쭉 커뮤니티들 보다 보면 말씀 주셨듯이 이상한 걸로 양비론을 자꾸 만드는 게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뭐 민정수석 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랑 우병우 민정수석 갖다 대고 또 그 아들하고 막 그러니까 정유라하고 조국 전 장관 따님 갖다 대고 이게 해명을 하고 뭔가 이게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데는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문제는 커뮤니티에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어쨌든 잘못된 거 있지 않냐 약간 이렇게 가버리니까 무논리로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피해버리는데 저는 거기에 계속 맞서 싸워서 댓글로 계속 논리를 펼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 새날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들 뭐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얘기들을 계속해서 다른 데에 많이 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뭐 예를 들면 LH 검찰 수사하라고 얘기하면 어머 그럼 검찰만 봐줄 텐데 뭐 이런 게 일반에게는 통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거죠. 그 곽상도 의원이 다혜 씨가 뭐 1억 4천 벌었다 뭐 이런데 그 사이에 곽상도 의원은 8억 내지 10억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 그 얘기할 때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국회의원 4년 하면서 곽상도 씨가 7억을 벌었잖아요. 그때 그게 가능한가요? 국회의원이? 제가 또 비밀을 청기 누설을 좀 해드릴까요? 네, 좋죠. 그리고 고발 당하세요. 아니 이거는 고발 당할 수 있어요.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일반적으로 돈을 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버는 거냐? 그건 국회의원의 공식 월급은 연간 1억 4천 정도 됩니다. 그 연봉이 그러니까 실수령액이 1억
5천 이 정도 돼요. 이건 공식 수입이에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입법 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연간 제가 있을 때는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 소위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그 회의 수당을 또 따로 줘요. 그러니까 그게 한 3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것뿐이냐? 차량 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있던 19대 때는 170만 원인가 나왔어요. 예. 네. 그러니까 기본 생활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정책 개발을 많이 하는 경우 정책 개발비를 추가로 받아서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받아요. 이거는 공식적인 비용이에요. 후원회를 합니다. 그럼 선거 시기에 1억 5천. 선거 없을 때, 선거 있을 때 3억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원회비라는 게 지역구 의원은 지역 유지하는 데 돈이 들겠죠. 근데 요새는 돈을 못 써요. 제가 후원회를 안 했잖아요. 지역구가 없으니까 필요 없다고. 출판 기념회 안 하고. 출판 기념회도 안 했죠. 해외에도 안 갔어요. 그런데 그 후원회가 연간 1억 5천 혹은 선거 있을 때 3억 이렇게 후원금을 받으면 아끼기에 따라선 돈 모을 수 있겠죠. 거기서.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원내 대책비 갖다 그냥 부인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처음도 안 받고. 그다음에 외국의 소위 외유라고 갑니다. 의원 외교.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금일봉, 국회의장이 금일봉, 누가 금일봉 이런 식으로 돈을 줘요. 저는 그 외유는 안 가봤고 자원 외교 국정조사 할 때 저 그 아프리카 아주 가난한 나라 갔어요. 그때 그 가서 쓰라고 100불 받아봤어요. 근데 그거 진짜 경비로 다 썼어요. 그런데 1년에 많이 나가는 분은 6, 7번. 그냥 평균이 1년에 2번은 꼭 나가요. 그거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갈 때 그 국회의원 개인은 돈 안 들여도 되는 거죠. 이런 거.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어딘가로부터 예를 들면 기업이 뭐 하는 뭐 모아서 가는 협회에서 간다거나 이런 거는 다 뺀 얘기예요. 공식적인 것만. 그러니까 김경진 전 의원이 김남국 의원한테 짜증낼 만하네. 그리고 또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출판 기념회라는 걸 하는데요. 네. 출판 기념회를 한번 하면 뭐 아주 그냥 엉망으로 되지 않으면 최하 1억 이상 들어오고 뭐 상임위원장 뭐 이렇게 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급수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뭐 10억이 들어왔다. 근데 그걸 아무도 터치 안 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법을 발의했죠. 책값만 받게. 알겠습니다. 얘기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통과 안 됐습니다. 저 생각 바뀌었습니다. 왜? 국회의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죠. 이게 몇 명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박탈된 건데 보좌관들의 그치. 월급을 리콜. 실제로는 근무 안 하면서 뭐 그런 하고. 허위로 등록도 하고 그거는 뭐 몇 급을 하느냐에 따라 끝도 없죠. 근데 이게 저는 뭐 국회의원 전수조사하고 이런 제도가 되면 이런 일 없어지겠죠.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도 절 제소하지 못해요. 저 생각 바뀌었어요. 안 할래요. 과거에 그랬다며. 지금은 안 그런다며. 지금은 모르죠. 자, 그 이야기 조금만 더 마무리하면, 그러니까 농업 계획서라는 걸 내요.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네. 그러면은 그 농업 계획서에 사실 쓸데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참고사항으로 농사 경력을 얼마나 되세요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전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건지만 계획만 써내면 되는데 거기서 문 대통령이 이제 양산에서부터 이렇게 농사 지었던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청와대도 텃밭을 갖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그걸 11년이라고 썼다고 그걸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 11년 경력은 이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이 전용화는 그랑 아무 상관없는데 말하자면 이 LH 사태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물타기일 수도 있고 사실 제일 찔릴 수 있는 그 세력이 물타기일 수도 있지만 더 흔들어가지고 아예 이 정권 그냥 작살 내자 이런 의도로 막 되고 안 되고 막 흔들어 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통령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네이밍을 하면 도시농부 대통령이세요. 도시농부세요. 그리고 예전에도 2007년 끝나고 내려가셨을 때 2008년 그때 양산에
그 터를 마련해서 가면 농사 짓고 계세요. 아, 실제로 농사 짓는 거를 뭐랄까 그 농사가 재밌을 수가 있을까? 그건 저는 잘 모르는 영역이라 저는 어머니 아버지랑 텃밭 가꾸면서 허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 체질이 안 맞으시는 거고요. 전 너무 좋은 거예요. 농사 짓는 게. 허리 안 아프세요? 허리 아픈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고 음. 요즘에는 그 시골에 가면은 앉아서 바퀴 달린 걸로 막 움직이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농사 지을만 한데 그래요? 최민희 의원님은 내가 봤을 때 서울 출신이잖아요. 저는 일을 못해서 전혀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똥손이라 하지 마세요. 위장 취업하다가도 쫓겨났기 아. 때문에 일 못한다고. 그런데 진짜 이거 좋아하시고 봉화에서 행사했을 때도 보면 일로 와 보세요. 그러면 이 풀을 네. 이 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거를 모두에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자연 친화적인 대통령. 이번에 그 농지 산 것도요. 거기에 이제 경호동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네. 산 데가 과수원이랍니다. 과수원. 네, 진짜 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논밭밖에 없는 데를 사면은 나중에 그걸로 뭐 대지로 이렇게 형질 변경해가지고 투기할 수 있다 그러는데 누가 그 과수원 그거를 사서 비싸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또 15년 후에 야 15년 후에 서울도 아니고 양산에 있는 그 땅을 투기할 목적으로 그거 이야기하면 지금 약간 그냥 모자란 진짜 그 땅값 오르게 거기에 개발합시다 뭐. 거예요. 수도를 양산으로 옮기자. 그래. 그리고 제일 좀스러운 게 11년 동안 농사 지었으면 비료산 영수증 아, 이래서 농기구 산 거 그거 내라고 할 때 정말 빵 터졌잖아요. 그 저는 여기서 또 그 무선 중진 씨를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대통령 포스팅 댓글 가가지고 또 달아서 엄청 따봉 받으면서 관심 끌고 기사까지 나왔는데 그 정치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대고 그 뭔가 좀 정치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게 하는 거는 전 다 좋다 보는데 그런 식으로 관심 갖게 하는 게 과연 좋을까? 그러니까 계속 선거 나갈 때마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 생각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다른 걸 떠나서 국민 여러분 혹시 문 대통령 안 좋아해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뭐 상도동, 뭐 연희동, 김대중 대통령 약간 경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내곡동, 내곡동, 뭐 논현동 막 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전직으로 남아서 영향 끼치려고 해요. 시골에 내려가 사는 대통령 대한민국 역사에 딱 2명이거든요. 그거를 투기랑 엮는 이 무도한 자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징해야 됩니다. 네. 자, 응징은 이따가 하시고요. 자, 어쨌건 그 상황 그렇다. 물타기 하지 마시라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